자꾸 눈이 빠질까봐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다닌다고 하거든요. 약간 오히려 좋아 느낌으로. 그러니까 나오니까 눈은 좀 커지겠네요. 잠깐만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 알아본 그때 그 시절 질병을 재조명해보는 시간. 과몰입 생로병사. 안녕하세요. 저는 MC 신성이고요. 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최한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자가 면역계 질환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한다는 갑상선 이 관련 질환들에 대해서 다뤄보러 가는데요. 한나쌤, 네. 이 갑상선 관련 질환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당연하죠. 사실 제가 네. 아이 낳기 전까지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네. 약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볼 것도 오늘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훈남이세요. 우리 목소리가 원장님께서. 너무 좋으신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한석규시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너무 과몰입했나? 맥심은 역시. 갑상선 질환이란 무엇인가요, 선생님? 갑상선은 네. 목 앞쪽에 이 쇄골 사이에 위치한 장기로 크기가 손가락 2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네네네. 여기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신진대사를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네네.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또 체중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네. 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면 매우 피곤하고요. 네. 그리고 추위를 잘 느끼고 체중이 굉장히 늘기도 하고 또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반대로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이 되면 예.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심계항진이 느껴지기도 하고 체중이 줄기도 하며 또한 기능 저하증과 마찬가지로 매우 피곤함을 느낍니다. 아, 그렇구나. 네. 힘드시겠다 우리 한나쌤. 안 아파요, 아니 지금. 저하증을 겪으셨다고 하니까. 네. 지금은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왜 발생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네네. 갑상선 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 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오드의 섭취의 불균형이라던가 또한 갑상선이 선천적으로 작은 유전적인 요인, 갑상선 절제술 후에 나타나는 네네. 그런 기능 저하증 등이 있고 95% 이상의 원인인 하시모토 갑상선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네네. 대부분의 원인은 그레이브스병 같은 자가면역 질환 등이 원인입니다. 그런 어려운 병의 이름이 있었구나.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에는 네. 목 앞에 굉장히 혹이 크게 튀어나와 보인다거나 네, 본 것 그 눈이 튀어나온 안구가 돌출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 안구가 이렇게 나오는지. 눈이 빠질 것 같다고 네. 그렇게 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네. 자꾸 눈이 빠질까봐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다닌다고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표현할 때는. 이게 나올까 봐. 이 정도는 안압이 높아지면 눈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구나. 그러기도 하구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안 좋겠지만 막 약간 오히려 좋아 느낌으로 눈이 커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눈은 좀 커지겠네요. 잠깐만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아, 그렇죠. 아니요. 정확하게 자가 면역 질환이란 뭘까요? 그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 네.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외부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줘야 되는 네네네. 면역세포, 즉 항체라는 게 있는데 어, 이 항체를 생성하는 기능이 잘못돼서 내 몸의 일부를 공격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나쁜 녀석들이네. 방어해야 되는데 나를 공격한다고? 자가면역 질환은 인체의 모든 장기에서 나타날 수 있고 네.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곳은 갑상선, 그리고 췌장, 도심 같은 내분비 기관이 있고 네. 적혈구나 피부 관절 등의 이런 여러 곳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4배 정도 많습니다.
갑상선 질환을 진단할 혹시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초음파를 봅니다. 네. 예, 초음파를 봐서 어떤 혹이 있는지, 그다음에 갑상선에 어떤 염증이 있는지 그런 걸 보고 초음파 검사에서 혹이 모양이 굉장히 불규칙하다거나 그리고 매우 까맣다거나 가로보다는 세로가 긴 그런 모양을 보인다면은 갑상선 암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 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분의 기능이나 갑상선 면역 항체에 문제가 있는지 이제 그런 검사를 하고 또 혹이 있다고 하면 이제 세침 흡인 검사를 통해서 그게 암인지 아니면 괜찮은 혹인지 그런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일단 뭐 듣기만 해도 막 굉장히 막 무서운데 이 갑상선 암의 발병 원인은 혹시 뭔지 왜 자꾸 이런 게 발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일반적으로 네. 모든 암들은 그 암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갑상선 암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지만 방사선 노출이 잦은 방사선사라던가 네.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방사선이 원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은 반드시 목보호대를 착용하는 걸 보호대를. 권장드립니다. 좀 관련 직업이시면. 예. 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발병률이 높은 걸 봐서는 여성 호르몬이 관계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이 부족하다거나 또 비만, 스트레스 이런 걸 통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가 된다고 하면 네네. 갑상선 암이 이제 생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네. 규칙적인 운동이나 식습관 그리고 즐겁게 사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갑상선 암에서 이제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그 비라프의 유전자의 돌연변이와 관련이 있는데 제가 진단했던 모든 환자분들 중에서 네. 단 한 명만 빼고서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비라프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보였습니다. 유전적인 것이 있구나. 사실 우리 아버님도 한 5년, 6년 정도 네. 되신 것 같아요. 네네. 이 갑상선암 수술하셨거든요. 근데 그 발견 전에 주무시고 뭐 자도 네. 피곤하다 그러고 네. 자꾸 막 춥다 그러시고 남자분들도. 네, 그러다 보면 목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만지시다 보니까 뭐 만져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갑상선암이라고. 네. 예. 좀 선생님 궁금한데 네. 있는지 없는지 좀 만져보실래요? 아니 여기를 좀 이렇게 만져보라고 하니까 저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맨날 만져보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자가진단 너무 많이 해. 자가진단 너무 많이 해. 목 빨개졌다고 그만 만져 진짜. 좀 떼가라고. 갑상선 암으로 진단됐을 경우 이제 치료 방법은 뭘까요? 갑상선 암의 이제 치료의 가장 원칙은 수술이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갑상선 같은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네. 한쪽에 있는 경우에는 역절제술 그리고 양측에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술 방법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목 주름에 따라서 이제 절개를 넣어서 하는 그런 고시적인 절개법이 있었고 그다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슴의 유두 부분이나 겨드랑이 이쪽을 통해서 로봇 절제술을 통해서 예, 흉터 없이 그렇게 갑상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오, 좋다. 네. 예전에는 목에 흉터가 남았는데 네, 그쵸. 지금은 어차피 겨드랑이는 잘 안 보이니까. 관련 질환들 있잖아요. 네네.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또 역사적으로 네. 또 찾아봤습니다. 네네. 아주 이제 고대로 들어가서 고대요. 네, 고대 문헌 속에 목의 부종에 대한 기록이 존재합니다. 아, 부은 거. 네, 우리 네. 의사분들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 목 부위의 종창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목 부위의 종창이 또 갑상선과 관련된 것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네. 중세 유럽에는 알프스 지역 주민들이 목에 부종의 병이 있었대요. 알프스 지역 주민들. 네. 당시에 이를 크레틴병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요두송을 많이 네네. 불러서 그런 걸까요? 또 요두송을 많이 네네. 불러서 그런 걸까요? 아, 네. 잠깐. 크레이틴? 크레이틴병. 뭐 생소합니다. 이걸 무엇이며 이 질환, 이 갑상선 질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크레틴병은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은 네네. 태아기 때부터 태아의 두뇌 발달 그리고 소아의 전신 발달의 그런 필수적인 호르몬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갑상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거나 네네. 아니면은 갑상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개월 이내에 네네. 산부인과에서 이제 검사를 해서 네. 이제 그럴 때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주게 됩니다.
너무 안 됐다. 갑상선 관련 질환은 조선시대 기록에도 존재합니다. 네. 하준 선생님의 동의보감편에 잡병편이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을 역류로 칭하며 영유. 기혈이 잘 돌지 못하고 뭉쳐 흐름이 막혀서 발생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로 걸리냐면 그렇죠. 근심 걱정과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아, 다혈질. 기운이 가라앉아 막힌 사람에게 많이 생긴다라고 기록이 되어 아, 있어요. 그렇군요. 갑상선 질환과 근심 걱정, 이 화가 어떤 이 연관이 있는 건지 선생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이런 분들이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안 장애를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스트레스가 맞아요. 중요하구나. 네. 모든 이 만병의 그 질환은 다 스트레스잖아요. 네. 네. 하여튼 저도 요즘 들어서 좀 마음을 좀 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듣기 싫어, 진짜. 에이, 진짜. 자꾸를 그냥. 네. 과몰입하면 안 되니까. 네. 아, 안 됩니다. 네.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했던 당시에는 해당 증상이 나타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가 좀 이루어졌을까? 당시에 해조류를 이용한 치료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아, 지금 그 해조류가 그 요오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약간 요오드 섭취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음. 또 뿐만 아니라 또 한방에서는 특정 약재를 사용해서 목의 종창을 치료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존재합니다. 이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네네.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가장 꼭 필요한 그런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적절한 치료법이 없었을 때에는 네. 이런 해조류를 먹어서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이 네. 해조류로 먹으면서 치료가 됐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양을 얼마나 먹는 게 좀 적절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왠지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김, 미역, 네. 다시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 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치료하셨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또 기억이 남는 치료 케이스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제 가족 얘기일 텐데요. 네네. 갑상선암은 이제 네. 유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 그래서 2013년도 3월 달에 이제 저희 누나를 가장 먼저 갑상선 암 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 주 이제 제 여동생 아이고야. 그리고 어머, 그달 말에 이제 저희 아버지 수술을 했어요. 아이고야. 어머. 그달 말에 이제 저희 아버지 수술을 했어요. 갑상선 암이 있으시다고 하면 네. 이제 자매나 형제 그리고 가족분들 모두 검사를 검사하셔야겠네요. 네,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괜찮으셨어요?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선생님. 갑상선 질환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주기적인 관찰을 통해서 보다 빠른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빨리. 우리 네. 원장 선생의 이름처럼 네. 모든 우리 환우분들 네. 자 빨리 퇴원하는 그날까지. 자 빨리 퇴원하는 그날까지. 아, 김태원님. 저희는 죄송합니다. 네. 자꾸 생각날 것 같아. 네. 선생님 성함을 외워버렸어. 너무 좋으셔. 이름이 너무 좋으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